네,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른바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죠? 아틀란티스에 대한 내용이 아틀란티스. 들어보셨죠, 그죠? 아틀란틱 오션, 대서양을 아틀란틱 오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틀란티스가 있었냐 없었냐? 근데 우선 그런 건 하나 기억이 나세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건 뭐 다른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참고를 하는 건 부처님경에 다 나오는 거지만 노아스 아크, 노아의 방주 전설 있잖아요. 대홍수 아시죠? 대홍수. 이 대홍수가 구약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선 먼저 보면 65쪽을 보세요. 65쪽. 거기 보면 인류 최초의 아픈 기억 대홍수라고 나와요. 거기 조금만 읽어보고 또 계속하겠어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각종 종교 경전이나 신화는 많은 부분이 민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은 서사시 또는 경전 속에 묘사된 내용이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했던 사실임을 차츰 밝혀주고 있다. 여기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수메르 아카드 문명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그 점토판 기록에 의하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 5개 도시가 있었는데 정말 에리도 시파르 수르파 그래가지고 이른바 홍수 이전의 문명, 홍수 이전의 도시들을 발굴해낸 거예요. 대홍수가 실존했던 거예요. 이 지방을 덮쳤던 대홍수의 흔적도 찾아냈다. 그러니까 노아의 무슨 방주니 뭐 홍수니 이런 것들이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려버린 거죠. 뭐 수십 일을 그냥 막 역청의 비가 막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시커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커맸을까? 뭐가 타서 올라갔든지. 우리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죠? 뭐가 자꾸만 이게 뭔가 매연이라거나 뭐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게 그냥 막 골치 아프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뭐 사망자가 참 많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말이죠. 네. 근데 이 대홍수 전설이요.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대홍수 전설이요. 이 이른바 수메르 아카드 문명 노아의 방주 전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제이지 프레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유명한 그런 고고 인류학자인데 골든 바우라고 한 쓴 책을 썼는데요. 그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메르 문명의 그 아주 거대한 그런 그 홍수 전설이 실제라는 걸 말이죠.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게 그 하이니리 슐리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 아니? 독일의 어떤 발굴 전문가였는데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트로이의 목마, 트로jan horse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트로이의 목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디세이 일리아드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신화 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뭔가 아니? 이게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아마 전생에 그 트로이에 살았던 모양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찾았는데 실제로 트로이란 도시가 존재했다는 걸 발견해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독일의 뭐죠? 하인리 슐리만. 이 사람 1820년에서 1890년 사이 사람. 호마죠. 오디세이 일리아드. 호메로스의 실편 속에 있는 희미한 힌트를 유일한 실마리로 삼아 전설적인 도시 트로이를 찾아냈다. 네, 그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로이를 전설 속에 뭔고 하니 전설 속에 어떤 도시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 나오죠.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른바 이 사람이요. 아주 그 문명사의 획기적인 그런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서란 경이란 그런 그 칭호를 받기도 한 사회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하면게 북미, 중미, 남미를 통틀어서 인디오 부족이 말이죠. 130개 인디오 부족, 인디안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찾아낸 거예요. 근데 130개족 인디안들의 그 부족의 전설 가운데 대홍수 전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떨어져 있는 인디안들인데 대홍수가 왔었다는
그 전설들이 그 과거 자기의 그 선조들로부터 쭉 전승되어 온 그런 전설들이 북미, 중미, 남미에 있는 모든 그런 인디안들이 그와 같은 전설을 다 가지고 있더랍니다. 여기 기가 막힌 거예요. 130개 인디오족 가운데 지구상에 있었던 대변을 주제로 한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홍수에 관한 전설을 연구하면서 참으로 뭐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 멕시코에 있는 마야 문명입니다. 마야 시빌리제이션. 마야 문명의 고대 점토판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팀마르 포포가 그림 문서라고 하는데 고대 점토판이에요. 근데 야, 이거 참 정말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혀.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하늘이 땅에 다가와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천지가 개벽을 한 거예요. 산도 물속으로 숨었다. 산이 물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정말 무슨 우리가 뭐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바위가 땅 위의 모든 것은 이른바 말하면 용암이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끓어오르고 붉은 산이 춤을 추며 위로 솟구쳐 올렸다. 이게 수천 년 전의 고대 기록인데도 고대 점토판 기록에 다 있어요. 아,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문명 이전에 거대한 격변이 있었던 게 분명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 인류 문명 역사상 아틀란티스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기록에 남긴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여러분 책 61쪽으로 다시 와보세요. 플라톤의 책에 보면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에 나오는데 이 플라톤이 거기 보면 재미난 게 나와요. 이 아틀란티스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철학자 플라톤. 플라톤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제자. 서양 철학의 비조잖아요. 서양 철학의 비조예요.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에 찾을 수 있다. 당시 70세였던 플라톤은 4차례에 걸쳐서 아틀란티스에 관한 기록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실제한 역사라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7명 아덴의 현자 중에 대단한 천재,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솔론은 거기 나오죠. BC 638년에서 559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7현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데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농노와 노예제들을 폐지시킨 아데네 민주주의 창시자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데네 사람들의 정신적인 조국 같은 데가 이집트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데네 사람들이 이집트를 여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히지. 그 어마어마한 장방향에 20m, 30m짜리 돌을 갖다가 뭔가니 130만 개를 쌓아 올려서 만든 피라미드를 밟으면서 넋이 나가는 거죠. 지금도 불가사의한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기가 막혔었어요. 완전히 막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솔론이 아덴의 현자, 아덴의 민주정을 연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산치스라고 하는 대단히 탁월한, 지금 말하면 도인이지, 대단한 그런 인물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덴의 강자였으니까 이집트에 가서 탁월한 인물을 만난 거예요. 거기 보면 뭔가니 이집트의 비밀의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집트에 비밀의 기록이 있었나 봐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어떤 과거 문명의 어떤 고대 기록을 실제 솔론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아틀란티스란 말이 쭉 이른바 말하는 플라톤도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니까 솔론이 플라톤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뻥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뭐 아틀란티스가 어떤 나라고 이건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참 너무 여러 가지가 통하는 게, 보세요. 그러나 아틀란티스는 거기 있죠.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제국은 매우 발달한 공학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건설되었다고 말한다. 그 제국의 수도 역시 아틀란티스라고 불렸다. 그 도시는 지금 런던의 크기와 맞먹는 규모였으면 엄청난 도시였죠.
아틀란티스는 세심한 도시 설계로 이루어진 도시였다고 한다. 당시 아틀란티스에는 운하가 발달되었고 마을 중앙의 언덕에는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아틀란티스 여기 똑같은 게 나와요. 노아의 방주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북미, 중미, 남미의 뭐라 홍수연설과 똑같은 게 이집트에도 고대 기록에 나오는데 솔론에 의해서 플라토닉을 다 들은 거예요. 아틀란티스 섬은 거대한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서 공포에 쌓인 여기 똑같아. 단 하루 밤낮 사이에 보세요. 지금 포폴부흐가 멕시코 마야 문명의 고대 문서입니다. 이건 지금 플라톤이 쓴 거예요. 시대가 전혀 달라요. 마야 문명과 아덴의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 어떻게 만납니까? 그 당시에 뭐 로켓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녔겠어요? 근데도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거대한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 공포에 쌓인 단 하루 낮 밤낮 사이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이로써 침몰한 섬의 잔해가 진흙이 되어 얕은 바다까지 쌓였으므로 오늘날에도 배가 지나다니기가 어렵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참. 이 에드가 케이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에드가 케이시가 언제 때 사람인가 하면요. 이 사람이 그 옆에 페이지 나오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2차 대전 그 무렵에 죽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말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 다음에 이 사람 책이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동시대 사람. 2차 대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서부터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 보면은 1910년 10월 9일자 뉴욕 타임스는 타고난 정신 가문력의 사나이 에드가 케이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의 책은 20세기 들어 성서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한다. 에드가 케이시는 그 영독을 통해 그러니까 딱 최면 상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환자가 오거나 누가 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아픈가? 당신은 전생에 이러이러한 실제로 그런 게 제 방에도 그 책 있어요. 에드가 케이시 힐링이라는 이만 책이 있는데요. 정말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생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거나 병만 앓는 건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전생에 엇보이는 게 많아요. 엇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뭔가 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 뭐죠? 너는 금생에 나가서 그렇죠. 술을 많이 간이 나쁘잖아요. 그 간이 쉽게 망가집니다. 술을 좀 덜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얘기하다 보면 당신은 전생에 뭐라 아틀란티스 유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틀란티스. 거기 보면 말씀이죠. 네. 여기 나오잖아요. 에드가 케이시는 그 영독을 통해 아틀란티스에 있었던 일들도 언급했다. 그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자연의 힘을 오용한 결과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했었는데 1년에 대파멸적 대사변이 일어나 나고나 섬이 폭발하여 대서양 깊은 물속에 침몰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인간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인류가 문명이 대단히 발달하고 했는데 뭔가 오용을 했던 거죠. 오용을 한 거예요. 잘못 사용.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 했죠?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 그랬어요? 광음천에서 쫓겨왔다 그랬지. 광음천에서 귀양 왔다는 얘기 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명이 다하고 복이 다해서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하늘을 홀로 날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드가 케이시가 이 지구상에 내려왔던 외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사람이 뻥쟁이가 아니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요? 네, 케이시는 지상의 최초의 문명이 성립된 시기를 1200만 년 전이라고 했으며 천인들이 그때 지상에 발을 들였다고 했다. 당시들 천인들은 현존 인류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일종의 영적 차원의 인간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텔레파시 형태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런데 지상의 물질에 물이 들면서 육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이 부분은 뭐라? 불교의 인류교 연설과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케이시에 따르면
당시들이 일으킨 고도의 문명은 현대 등장한 UFO 흡사한 비행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번에 비마나 얘기했죠. 하늘을 홀로 날아가는 인도에 비마나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인도에는요 비마나 샤스트라 거기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57쪽 보세요. 57쪽. 야, 이게 참 기가 막혀.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지난번에 좀 공부했나 안 했나 이거? 좀 했죠? 거기 보면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는 오디세이, 뭐 호마의 오디세이 일리아드는 저리 가라야. 어마어마한 대서사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부 다 서구 문명이 인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인도의 고대 어떤 그런 문명의 흔적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인도의 고대 문명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있는데도 이게 만약에 빛을 보게 되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거든요. 불교는 전부 다 윤회한다고 말하잖아요. 인도 문명도 윤회에 대한 얘기가 근간이 된다고. 그러니까 인도 고대 문서, 여기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는 겁나는 얘기가 많아요. 겁나는 얘기. 아까도 에드가 케이시 얘기했죠? 거기 보면 뭐냐면 그 마하바라타는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20만 행 오디세이 일리아드는 저리 가라요. 대서사시예요. 그런데 이들 서사시의 무대가 되는 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각 시의 무대가 되는 시대는 기원전 수만 년 전이다. 구루들이 전승으로 전부 다 뭔가 아니 암기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하늘 나는 전차, 비마나, 부스파크가 등장한다.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UFO와 대단히 흡사한 게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은 뭔가 아니 UFO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우리 먼 선조들의 후예들이 만든 거라고 이랬다니까요. 거기 보면 아까 에드가 케이시 금방 했죠. 또한 고대 인도의 여기 다 나오잖아요. 고대 인도 신화 속의 이야기가 현 시대의 대영웅자 에드가 케이시 여기 나오죠. 1879년서부터 1945년 2차 대전까지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23년에다가 하면 한 68세, 70살까지 살면서 1870년서부터 1945년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에드가 케이시는 지상의 최초의 문명이 성립된 시가 1200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귀한 원존재들이 여기 살면서 뭔가 탁월한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뭔가 문명이 있었던 거예요. UFO와 흡사한 비행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주공간을 마구 넘나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공상과학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 해물릿인가 나오잖아요, 그죠? 호레이쇼에게요.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are dreamt of in your philosophy, 호레이쇼. 뭐라 그래요? 호레이쇼야. 이 세상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단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꿈도 못 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건 SF 소설 같은 거에 나온 그런 얘기 같은데도 지금도 이른바 SF 소설에 이런 걸 많이 다루는데 옛날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아래 이 우주 아래 뭐라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There is nothing new on this earth. 이 지구엔 nothing new,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 상상조차도 뭐라 전부 다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게 상상이 되고 말습니다. Nothing new. 여기 나오잖아요. 얘들 고도의 문명은 결국 자신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문명이 지금 이 전철을 밟아갈까 안타까워서가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요즘 인공지능이다 뭐다 막 나오고 있죠. 아틀란티스 전철을 밟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도 이게 정말 말이야. 대직경 월장본에 나오니 대단히 유사한 얘기거든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 고도의 문명은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갖가지 가공할 과학 병기의 파괴력 남용에 일대 파멸을 맛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대 인도 신화 속의 내용과 에드가 케이시의 주장이 일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뭐라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인도의 고대 기록 가운데 실제로 비마나 샤스트라라고 해가지고 UFO 제조법에 해당한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UFO를 제조하는 제조법이란 비마나란 비행기란 뜻인데요. 그걸 그대로 만들어보니까 요즘에 로켓하고 흡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막 떠다니는 주택 같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옆에 페이지 보세요. 비마나 나오죠? 비마나가 등장한다. 비마나 뭐라?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인도 항공에서는 비행기를 비마나라고 부른다. 인도의 마이소르에 있는 산스크리트 문서조사 국제 아카데미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인도에 있는 고대 문서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 곳입니다. 대단히 기가 막힌 책들이 많이 있어요. 비만하는 자신의 힘으로 지면 가운데를 수중이나 공중으로 별에서 별로. 이거 별에서 별로야. 우린 지금 여기서 화성에 간다 뭐 달나라 간다고 난리치는데 별에서 별로 여행하는 그런 걸 마음대로 이게 그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인류의 선조들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별에서 별로 여행할 수 있다. 이 차는 지면은 물론 공중에서 지금도 UFO가 뭐죠? 하늘 날아다니면서 우린 보잉 7477 이렇지 보잉 비행기 뭐죠? 여기 이렇게 날아가면서 정지할 수 있어 없어요? 못 정지합니다. 내가 빠른 속도로 하다 팍팍 쏘면서 지금 우리가 가끔 가다가 무슨 진짜인지 거짓말이냐 이러면서 UFO가 목격됐다고 하는 거 보면 홍해에서 막 멈춰요.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말. 스텔스 기능도 있다고 그러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읽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는 물론 지면은 물론 공중에서 선거되며 자기 자신을 안 보이게 스텔스 기능 안 보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네. 이 비행기는 뭐라 또 이 UFO는 뭐라 비만하는 공중뿐만 아니라 대권 우주를 막 날아다녀. 별에서 별로 천공의 신들의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어떤 능력이 있던 자들이 이 지구에서 이 문명을 다 읽었다가 결국은 뭐라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런 어떤 과학의 힘 때문에 남용해서 괴멸적인 파괴가 왔던 것이다. 에드가 계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왜? 소돔과 고모라.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있지. 너무 타락해서 뭐라? 타락해서 그냥 처없앴다는 거 나오잖아. 그지? 무슨 바빌 그 뭐 유명한 바벨탑인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쳐서 없앴다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거긴 또 뭐냐면 비마나의 제작 기술과 조종법을 설명해. 비마나 샤스트라 이게 이른바 비행 접시 제조법이에요. 인도의 디자이너 TK 에라파가 비마나를 제작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의 뭐라 우주선 캡슐 모양 같더라.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라마야나. 이 라마야나에는 하늘나는 차 푸스파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지금의 태양을 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UFO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 또 유명한 베타 인도의 고대 문서 베타 문서는요 우주 전쟁 얘기가 나와. 막 날아다니면서 전쟁하는 거야. 거기 보세요. 인도의 가장 오래된 종교문으로서 리그베다가 있다. 신들에 의한 찬가, 자연 숭배, 신비 사상들로 엮어져 있는 이 리그베다는 우주 고고학적 입장에서 보아도 매우 흥미진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몬드 리키는 덧붙여 말하길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이들 신성한 존재는 실체가 없는 영혼이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서 혹성에서 온 존재일지도 모른다. 번쩍번쩍 빛나는 우주선을 타고 와서 지상에 내려 고대인들과 교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계인들이 우리 인류와 말을 트지 않습니다. 말을 트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수준이 안 돼 있거든요. 수준이 안 돼 있어. 우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 지금 7,000년밖에 안 됐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나일강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뭐 해봤자 아폴로 만들고 뭐 해봤자 별볼 있거든. 우리는 그리고 또 너무나 이 인성이 많이 길들이지 않고 진실과 정직을 그렇게 바탕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거든. 야만종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말하면 신석기 구석기에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지만 서로 그냥 지지고 볶고 외계인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죠. 그냥 니네들끼리 살아. 그래 와서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이러다 지구가 괴멸적인 변화가 와버리면 문제가 또 이제 그들이 또 우리를 또 어떻게 대접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보면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뭘 얘기했는가 하니 로스알라모스 애리조나에 가면 뭐죠? 거기에 보면 뭐예요?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종식시키려고 뭐 핵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핵실험을 했어요. 1차 대전을 뭔가 끝내기 위해서 핵실험을 해서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기 전에 거기서 지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핵실험을 하니까 뭐죠?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 뒤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바다로 됐다. 유리바다. 이게 싸냈어요. 유리바다가 다
근데 모헨조로 하라파 저 펀잡 지방 인도의 북부에 가면 고대 도시인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건설한 문명인지 몰라요. 근데 그 주변에 뭐라 유리 바다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지 말하면 핵이 실험되기 전엔 전혀 이유를 몰랐던 거죠. 여기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그때 영웅 아루아타망은 자기의 비만화를 수면에 띄우고 신들조차도 대항하기 어려운 이구네아 무기를 발사했다. 무슨 무기인지 모르지. 기사단장의 아들은 모든 적을 겨냥하 연기가 나지 않는 불 번쩍번쩍 빛나는 빛의 무기를 사방에 퍼붓다. 뭐 레이저 무슨 뭐 무기 같은 건지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핵병기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또 하나의 고대 인도 문학이 금자타민 라마얀에도 가지가지 뭐라 병기가 등장한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에 등장하는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고대 전쟁의 얘기들, 핵병기 얘기들, 이걸 그냥 무슨 뭐 가공의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말 것인가. 우리가 지금 뭔가 살고 있는 이 문명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문명도 지금 뭐예요? 핵을 다 가지고 있죠.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막 나가고 있죠. 지금도 무슨 여러분 뭐 디도스니 뭐니 해가지고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뭐죠 컴퓨터 시스템에 뭐예요 독을 집어넣으면 백신 뭐 독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막 농협이나 한전이나 이런데 컴퓨터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잖아. 지금은 해킹을 해가지고 서로만 해킹해서 은행도 털잖아요. 완전히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문명이 전체 지구가 하나로 묶이면 묶일수록 거대한 재앙이 또 어떻게 우리를 덮쳐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니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님 서가모니 부처님 문명이라고. 과거에는 가섭불 문명이 있었고 앞으로 뭐라 미륵불의 문명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만상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뭐라 전부가 다 언젠간 뭐죠? 언젠간 다 쓰러지고 뭔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걸 이제부터 정리하겠는데요. 뭐냐면 아기도 우리가 화엄경은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근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루아침 낮에 거대한 대륙 물밑에 가라앉았다. 수십억 수천만 사람이 갑자기 물밑에 빠져서 숨이 다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현자 필로는 이랬거든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인간이 뭔가 하니 바위돌을 굴면서 정상으로 올라가요. 그럼 뭐라 다시 뻥치면 다시 뭐라 내려와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는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쓰러지는 것처럼 만상이 나라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렇게 주기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만상들은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화엄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의 장엄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런 말씀했죠. 지금 이 지구란 땅 대한민국에 살아요. 지구란 땅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위치할 수밖에 없는 전생의 업이 있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헬조선, 그러지, 헬조선 얘기하지. 헬조선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럼 살기 힘든다고 그래서 지구를 뭐 조선을 떠난다. 그럼 어디 가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데가 있겠어요? 자기가 지은 바 공덕다로 최적의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다고 어떤 스타일건에 몸과 마음을 던져 살 꿈이라고 자기가 뭔가 극복하고 이겨낼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지. 그걸 뭐 헬조선이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살자가 많이 생기고, 자살이라는 건 전혀 뭔가 아니게 부처님께서 이건 너무너무, 왜냐,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인명이 제천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책무, 우린 모든 만상들은 존재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명관이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했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사랑한다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죠? 나의 인생을 사랑한 사람은 나는 뭐라? 나는 뭐예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 여기 혼자 사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죠? 내가 주변 사람과 더불어 살잖아요. 쌀 한 톨에도 우주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쌀 한 톨에도, 물방울에도 뭐라? 우주의 기운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다 하나인 것인데, 근데 뭔가 하니 하나란 말은 사랑에나 붙이는 말이거든요. 진리에나 진실에나 붙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요, 쌀 한 톨, 물방울 하나,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내가 쌀 한 톨 물방울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주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 가치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나의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은 주기적으로 뭔가 하니 계속해 파멸을 맛보고 다시 어린애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다시 올라가면 인간의 교만심으로 다시 꺾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어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결핍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것이 뭐냐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